최근에 나올 불확실성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뭐 연기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다 한동안이라는 관점에서 좀 대기 수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한동안 계속 눌려 있고 내려 있는 모양새만 좀 있다 보니까 숏 포지션들이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의 자금 투여를 통해서 반등을 했었을 때 연쇄 청산이 되면서 반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더 좀 뚫리는 모습들이 보여인 게 비트코인 현재 전반적인 흐름과 향후 전망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경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미국이 굉장히 빠른 금리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당분간 이제 매크로도 조금 눌려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 그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AI 투자, 즉 테크 영역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AI나 이제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있지만 지금은 AI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아예 없지 않고 한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한동안은 조금 눌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조금 회복됨에 따라서, 그리고 계속 미국 가격 기준으로 이제 60K를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지지부진 횡보를 하다가 또 이제 한 번씩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 이제 과도한 변화의 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갑자기 급격하게 예전처럼 최고가 경신을 향해서 급격한 시간 내에 가기는 어렵겠지만은, 한동안은 지금 이 가격 내에서 크게 무너지지도 또 과도하게 반등하지도 않는 모습 범위 내에서는 한동안은 그 내에서의 좀 움직임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내에서의 어떤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좀 과도한 포지션을 단기적인 전망 관점에서 보는 거는 다소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급등에 제일 큰 영향을 줬던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업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그냥 얘기하는 건 특별한 일이 있었냐, 특별한 일은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반등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탄탄하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거래량이 적었고, 반대로 특별한 뉴스나 소재가 없었었는데 이만큼 올렸다라는 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하는 관점에서의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유의미해지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2-3주 혹은 3-4주 동안 이 정도의 거래량과 유입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유의미한 반등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 많은 곳들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가장 큰 가격에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방향이 있으면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건 쉽지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자금 투여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자금 최근에 나올 불확실성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뭐 연기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다 한동안이라는 관점에서 좀 대기 수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한동안 계속 눌려 있고 내려 있는 모양새만 좀 있다 보니까 숏 포지션들이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의 자금 투여를 통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을 때 이게 연쇄 청산이 되면서 반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더 좀 뚫리는 모습들이 보인 게 최근의 가격 반등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닥이 전체적으로 좀 더 탄탄해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되겠지만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갑자기 며칠 동안 상한가를 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에서는 그럴 거고요. 근데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자체가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이제 뭉뚱그려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법이었지라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핵심은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디파이,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실물 자산 토큰화와 같은 신금융, 신디지털 금융의 어떤 길을,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디파이나 기존 금융에 확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 혹은 RWA 관련 테마, 혹은 이거를 지지해주는 주변 인프라, 시세일 수도 있고 검증, 그건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브리칭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측면을 제공하고 있는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좀 빛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예전처럼 비트코인 시장 오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시장 오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시장이 무지성으로 오는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이런 어떤 코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알트코인의 반등 집중될 거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번 비트코인 하락 때 스트래티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스트래티지는 그 DAT라는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그 회사인데 꾸준히 정말 계속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금 조달 방식을 좀 살펴보면 예전엔 보통주로 조달을 했었는데 평균 매입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낯서실 수 있는 게 NAV라는 그 순자산 가치 측면에서 주식보다 토큰의 이제 그 가격이 훨씬 더 이제 뭐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금을 더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즉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는 전망 내에서 자금 조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우선주들을 많이 발행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길게 보고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게 우선주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법적으로 뭐 그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 파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들을 이자 지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씩 유동화해 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라고 보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팅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버텨가면서 이 시장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준의 향후 행보가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험자산군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아직은 그 디지털금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방향성으로는 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위험자금으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위험자산이 얼마나 중요해지는가, 리스크를 더 해칭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 역할을 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계속 불리하게 가거나 이제 내릴 기미를 안 보이거나 하면은 역시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이제 무거운 무게로 작용을 해서 가격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방 상승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났었는데 이런 장세는 강세장의 신호로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이 다 좋으면 좋은데 이제 그때는 유동성이 홍수처럼 밀려오던 기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코로나 시절 같은 때에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유동성을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같이 풀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때의 모습은 뭐 모든 시장이 나스닥이 오르고 다 오르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나스닥이 오르는 것 내에서도 똑같이 그러면 나스닥과 뭐 주식이 위험 상품군, 채권보다는 위험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볼 것인가라고 보면은 비트코인과는 그래도 다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훨씬 더 규제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나스닥만은 신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모습을 봤었을 때 한국의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AI 붐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전체 시장의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나스닥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왜 좋아졌는가를 보면 AI의 아주 강력한 힘 때문에 주도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주식에 따라서 양극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작정 긍정적인 지표로 보기보다는 주식시장 내에서 이게 어떠한 다양한 산업군이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 동안 충분히 이어지는가를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비트코인을 들어가는 거는 저는 어떤 시기도 이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지금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저는
요즘 들어가는 건 차라리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오늘 예를 들어서 100%를 다 넣겠다라는 걸 하기보다는 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정도의 분산을 해서 꾸준히 넣다 보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높은 가격도 있겠지만 더 낮은 가격도 있을 거고, 그 내에서의 적정, 그 기간에 대한 것들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요즘은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악재들은 이미 많이 나왔고 매크로도 안 좋고 규제도 아직 통과가 제대로 안 됐고, 뭐 장기적으로 홀더들은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팔았고 등등등의 관점들을 보았을 때 현재는 여러 측면에서 좀 바닥권에 근접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 보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